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결국 월요일만 빼고 우리 증시 내리 하락세를 걷다가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한때 2330선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낙폭을 줄이면서 0.83% 하락해 234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 넘는 낙폭을 키웠다가 1%대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833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우려가 다시 커지는 모습인데요. WHO에 따르면 최근 유럽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 회복에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부담감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마찰 또한 또 변수로 적용되면서 시장에서는 또 변수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던 오늘 또 지수는 하락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이렇게 연일 내리는 지수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혹시 돌파구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히든스탁에서는 스페셜한 시간 꾸렸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가장 큰 수익률 상승세를 보여준 전문가, 승리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체 어떤 비법이 있었는지 약세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 비법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번호 1899에 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에 대한 정답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 방송 체육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의 마감이었었던 오늘 과연 누가 승기를 가져가게 됐을까요? 바로 지난주에는 화이트 팀이 승기를 가져가면서 정말 치열한 수익률 경쟁을 보여줬었는데요. 과연 이번 주 승리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역시나 이번 주도 뜨거운 수익률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또다시 화이트 팀이 승기를 들었는데요. 지난주엔 양팀 모두 3자릿대의 팀 수익률을 추가해내면서 뜨거운 경쟁을 보인 데 이어서 화이트 팀의 열기는 시장이 연일 하락세를 걷는 와중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259%대였던 화이트 팀의 총 수익률은 이번 주 319%대로 올라왔는데요. 2주 연속 승기를 올려낸 화이트 팀의 비법 다들 궁금하시죠? 오늘 자세히 챙겨보도록 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위너 화이트 팀의 리더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팀의 승리와 자신의 승기 이 모두를 쟁취한 주인공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렇게 승리팀 안에서도 가장 큰 활약을 보여줬던 전문가와 함께 특별한 전략까지 만나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주인공은 사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수가 월요일 빼고는 내리 하락세를 걸었죠. 이 속에서도 수익률을 챙겨가고 자신의 승기도 챙겨갔습니다. 강태공 전문가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약세장을 뚫어내는 그런 특별한 비법도 있을까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는 좀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지난주에는 7거래 연속 상승세를 걷던 지수였는데 지금은 하락세를 걷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실상의 지금 시장을 하락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게 늘 말씀드렸지만 하락장과 조정장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2보 나아가기
하기 위한 일부 후퇴라고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더 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을 계속 보면은 과거와 비슷한 패턴이에요. 과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방으로 밀어주고 하방으로 밀어주고 하방으로 밀어줬는데 이 당시에도 늘 어떤 패턴을 보였느냐. 자, 하방으로 밀어주면서도 오전장에는 하방으로 밀어주지만 오후장에는 늘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저가 매수라든지 다시 막판에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와주죠.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증시상에 이제 62평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장 본다라고 하면은 지켜줬다가 살짝 이탈이 나왔지만 다시 돌파가 나와줬고 오늘도 크게 이탈을 하지 않은 구간대에서 지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증시상의 분봉 차트를 본다도 똑같아요. 분봉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고점 대비해서 증시가 코스닥만 보면 거의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3% 가까이 하락을 해놓고 막판에 이제 끌어올리면서 다시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늘 털리는 사람들만 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게 지금 시장은 털리는 사람들만 털리는 시장이고 지금은 오히려 보유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 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 시장을 하락장으로 보지 마세요. 왜? 지금 늘 말했다시피 미국 증시가 오르든지 빠지든지 중요한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꾸 미증시가 빠지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빠져요. 미증시가 올라가는데도 우리나라 증시는 빠집니다. 심지어 오늘 이번 주장의 하락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번 증시 하락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하락의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이미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이기 때문에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증시 하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정일 뿐이고요. 계속해서 저항대 구간에서 이제 개인들을 털어주기 위한 개인들에게 공포 심리를 가져고 가게 하기 위한 그런 하락일 뿐이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친다. 굉장히 후회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이번 주 같은 시장에서도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50%, 60% 이상 날아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시장에 베팅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버스를 사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왜 시장의 하락을 걱정합니까? 인버스가 아니죠. 레버리지를 산 사람이 아닌 이상에 왜 시장의 하락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종목에 투자했지 증시의 상하방에 투자한 적이 절대 없기 때문에 증시의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가야 될 종목만 사면 될 것이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포기하긴 너무 아쉽죠. 그렇다고 마음 내려놓고 그저 바라만 볼 수 없다. 돌파구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 또 강력한 전략과 비법 준비했으니까 꼭 함께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정리 먼저 해봤고요. 또 맹렬하고 리얼한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저희가 또 룰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이 나오고 있는 수익률 MVP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매도 시에는 역시나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룰을 뛰어넘어서 전문가들 치열한 전략 제시하고 있고요. 뜨거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그 비법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승부수까지 만나볼 테니 채널 끝까지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0.1%의 전략 찾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시즌 4.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전략 대결 더블매치 시즌4. 앞서 수익률 확인해 보셨죠? 오늘 강태공 전문가 정말 주인공다운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인 수익률 추가해내고요. MVP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까지 이끌어갔는데요. 과연 이번 주 어떻게 대응했을지 그의 전략 알아보면서 종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님, 화이트팀의 리더답게 이번 주도 역시 강하게 또 끌어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번 주에 비법을 꼽으자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사실상에 뭐 늘 얘기하지만 비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늘 얘기했죠. 종목이라는 거는 저점에서 사놓고 수익에 나올 수 있도록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거고, 아무래도 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도박성으로서 고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것보다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리면서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시간이 조금은 걸린다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로서 좀 소개시켜드린 게 정답이지 않았을까 좀 싶고요. 뭐 사실 비법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더 주려고 했던 게 그게 좀 이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의 비법을 꼽자면 제가 보기에는 종목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또 수익률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종목들 좀 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님, 먼저 보유 중인 종목 가운데에서 수익률을 챙겨가는 종목 가운데서 디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이 또 이렇게 상승 탄력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이제 곧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보여졌습니다. 사실 디딤 같은 경우는 1,800원 돌파하면은 단타로서 들어가도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디딤은 사실 좀 아쉬워요. 웬만하면은 수익을 저도 별로 챙기고 싶지는 않았지만 오늘 수익을 챙긴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지금 시즌이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디딤이 지금 어떤 흐름을 좀 보시면 되냐면은 서한이라는 종목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서한이라는 종목도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여기서도 수익 실현하지 않고 여기서도 수익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세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라고 제가 7월 달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저도 보유 전략을 세웠으나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상방 추세를 잡다가 결국에 조정을 주고 다이렉트로 오늘부터 다시 시세를 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하게 추가적으로 서한도 갈 자리였지만 이 시즌이 끝나고 좀 가다 보니까 수익률을 챙겨가지 못했어요. 그것처럼 디딤 역시도 지금 현재 이제 1,600원대를 크게 안 무너뜨린다고 하면은 이 구간 1,600원과 1,800원 구간대에서 물량을 모아나간다라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분명히 2,500, 3,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홀딩을 할지 매도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실 2주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도 전략을 좀 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유하신 분들은 1,6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들고 가신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600, 1,800 이 구간대 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딤 같은 경우에는 1,600원, 1,800원대 이 구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디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대공 전문가가 제시했던 전략, 수익률 대결이 끝나고도 크게 좀 가는 모습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보유 중인 성우 하이텍은 좀 어떻습니까? 성우 하이텍도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했죠. 4,000원대 저항대를 정확하게 찍다 보니까 조정이 추가 예상되긴 하는데 추세가 살아있다 보니까 매도를 하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는 현재 구간대에서 3,500원대를 지킨다고 하면 계속해서 가져갈 겁니다. 가져갈 거고 여러분들도 일단 3,500원 여러분들은 근데 사실 뭐 들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3,500원뿐만 아니라 3,200원대를 크게 안 깬다고 하면은 길게 가져갔을 때 성우 하이텍도 수익에 극대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3,500원대 깨지 않는다면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유진기업에 대해서도 좀 세워볼까요? 사실 유진기업이 생각보다 잘 못 가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유진기업이란 종목이 하지만 역시나 뭐 차트적인 흐름 봤을 때 크게 위험한 자리는 아닙니다. 위험한 자리도 아니고 현 뭐 시장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지금 이제 그 나의 길을 가겠어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기 갈 길 잘 그냥 가라고 내비두면서 기다려주면은 알아서 잘 갑니다. 알아서 잘 가고 말했다시피 유진기업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구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에서의 추세가 만들어진 거 봤을 때는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중으로 좀 시세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적어도 다음 달이 됐을 때 삼각 수렴이 끝나주는 구간대가 나와주면서 연말 중으로 해서는 한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진기업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K맥 알아볼까요? K맥은 어떻습니까? K맥도 지금 계속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지금 K맥도 사실 뭐 이번 시즌이 끝나야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좀 죄송하지만 뭐 늘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빠른 수익을 주고 싶은데 빠른 수익을 못 드린 거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수익이 나면은 5% 10%지만 천천히 수익이 나는 만큼 50% 100% 이상의 상승을 가져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시켰다 말씀을 드리면서 K맥도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잘 모아나간다라고 하면 이후에 정말 큰 파동 기대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현 박스권 구간대 잘 유지하는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K맥 살펴봤네요. 다음에는 화승 R&A 볼까요? 화승 R&A는 플러스 수익률 키워갑니다. 화승 R&A도 지금 계속 변동성이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딱 얘기하겠습니다. 22평대를 안 깨면 들고 와도 되고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지키는지 보시면은 이 종목 역시도 상방 시세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변동성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와 흐름 같이 해보시길 바라요. 다음에는 BP도인데요. BP도 역시 큰 그림 보고 계신다 하셨죠? BP도도 사실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미 뭐 하방 추세를 사실 이런 종목이 그래요. 사실 그 기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슈가 좋은 종목들이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로지 차트만 보기보다는 모멘텀이 부각된 종목이 오히려 시장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하방존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아직 하방 추세 돌파 이후에 제대로 된 상방 꺼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크게 무너짐이 없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모아갔다가 다이렉트 큰 상방 시세 잡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BP도도 홀딩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P도 역시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SAT입니다. SAT 전략 제시하고 2거래일 만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추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SAT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SAT도 추가 시세는 분명히 열려 있고요. 2,750원을 깨지 않은 자리에서 강한 상방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말했다시피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럼 2주 정도 내에 시세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2주 정도 여기서 물량을 모아갔을 때 최소 일주일 정도에 다시 한번 행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 포지션을 좀 취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SAT 보유하신 분들은 2,800원, 2,780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AT였고요. 저희는 수익률을 챙겨갔지만 여러분들 추가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한국선제입니다. 한국선제는 오늘장에서 상승 탄력이 나와줬습니다. 약세장임에도 자신의 모멘텀을 좀 발휘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말다시피 오늘 시장이 3% 이상 가까이 급락이 나와줬는데도 뭐 9% 정도, 10% 정도의 이제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뭐 말다시피 사실 수익을 안 챙겨간 이유는 한국선제는 아직도 시작을 안 한 자리라 판단됐고 최소 지금 자리에서 시세를 준다고 하면 30% 내지 40%는 추가적인 시세를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들고 가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선제도 크게 정말로 아직까지 또 지금 매수 관점을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밑으로 3,000원까지도 분할 매수로 잡아도 괜찮을 만큼 차트 자체는 상방으로 많이 열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선제 좀 더 보도록 하죠. 다음에는요, 오디텍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디텍은 외국인 기관 좀 답네요. 오디텍은 사실 지금 당장의 시세를 못 주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은 얘기했다시피 차트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지금 차트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소개시켜 드린 이후에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부터 시장이 내리 하방으로 뻗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방으로 뻗어서 그대로 영향을 좀 받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시장이 3% 가까이 급락 나오는 시장 속에서도 이 정도면 추가적으로 크게 양호하게 잘 버텼다 생각하면서 고점대 물량을 잘 받아냈고 거래가 터지는 구간대에서 거래를 뱉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차트를 다시 돌려주는 흐름 기대해 보면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요, 가장 최근에 편입한 전략인데요. 광명전기입니다.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서 그린뉴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또 주목받고 있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상승 탄력 바로 나와주네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의 이 TV 방송을 통한 종목 소개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방송, 이어지는 방송을 통한 종목이 관련되어 있는 브리핑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2,200원 이하에서 빠지면은 주워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2,200 아래로 무너졌다가 막판에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막판에 다시 이제 2시가 넘어가면서 수급을 붙인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종목 역시도 아마 단기적으로 추가 시세를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월요일장을 노리기보다는 아마 5위평대가 추가적으로 따라와주면서 2,100원, 2,200원 구간에서 놀지 않을까. 그러면서 5일 이동평균선과 맞닿는 그 순간에 강한 상방 시세를 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들고 가보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승리컵을 거머쥔 화이트팀의 리더 강태공 전문가의 보유 종목들에 대한 AS 진행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 챙기러 갈 겁니다. 화이트팀의 새로운 승부수인데요. 같이 맞춰주세요. 지금 출발합니다. 화이트팀의 새로운 히든카드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이 안에 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힌트를 듣고 저희와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1899에 이 안에 63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승리팀 승부주를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서 행운의 기회까지 얻어보세요. 자, 그럼 추리를 시작해 볼까요? 강태공 전문가가 준비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나갑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 나왔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강한 시세 분출했어요. 시장과 상관없이. 일단은 그것도 맞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가능한 이제 차량을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이 차량 출시가 되는 거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 최근에 벤츠 같은 경우도 내년 중으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차량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 역시도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이 차량 출시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시장 자체에서 먹거리 사업으로서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일단 애초에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이 엮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 종목을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알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사실 언제까지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지, 4차 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 사업을 크게 봤을 때 로봇, 반도체, 5G 이런 IT 이런 섹터 쪽의 산업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아직 로봇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시판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로봇이 제대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지금 해봐야 사실상에 우리 영화관 가면은 뭐 로봇이 커피를 판매한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자동 판매기가 커피 판매기에서 그냥 로봇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것 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이 제대로 상용화되는 그 순간에, 제대로 로봇이 정말로 우리 인류의 어느 정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정말 그때부터 로봇은 제대로 고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아직도 로봇은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로봇 관련되는 종목이면서도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되는 수혜로 좀 엮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힌트 잘 들어보셨나요? 일단 키워드 첫 번째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강태구 전문가님께서 로봇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먼저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자율주행 가지고 있는 모멘텀 좀 더 찾아볼까요? 두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만나보셨는데요. 긴 하락 추세 끝. 이러한 모멘텀이 없으면 섭합니다. 강태공 전문가의 전략,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태공 전문가님이 수익률을 크게 냈었던 종목들의 특징점,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사실상의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는 위에 상단에 매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 상방에 매물이 없으려고 하면은 추세가 기본적으로 주식의 기본이 추세겠죠. 이 추세가 끝나는 지점, 하방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대시세를 나타내는데, 뭐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어제 시세 이 하방 추세 끝에서 소개시켜드렸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장에 급등이 나왔던 서한 같은 경우도 볼게요. 서한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때 분명하게 이 구간대에서 보라고 했던 게 추세가 끝나는 지점, 이런 하방 추세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다음 달 바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다음 달에 강한 시세를 주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유니슨 같은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소개시켜드릴 때 분명하게 하방 추세가 끝났다 했습니다. 유니슨을 소개시켜드린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였죠.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강력하게 시세를 들기 시작하고 700% 내지 800%까지 올라가줬어요. 이런 것들.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가 이 구간이었죠. 분명히 1,000원대에서 소개시켰던 종목이 벌써 2,000원대가 있습니다. 역시나 하방 추세가 끝나는 지점. 하방 추세가 끝났을 때는 상방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상방 시세주랑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역시도 하방 추세. 지금 최근에 올랐던 이력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최근에 오른 이력이 없는 만큼 분명히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심지어 로봇 관련된 종목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좀 예상하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좀 길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찾아봤는데요. 강태구 전문가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본 종목 중에서는요, 유진 로봇이 좀 그간에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요런 자리 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자리도 많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로봇의 직접적인, 사실 로봇 관련 종목이라고 다들 로보티지 이런 맞아요. 직접적인 것들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무슨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은 부품을 공급만 한다 하더라도 그 관련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고정밀 로봇 감속기라든지 이런 로봇 산업에 대해 있는 이 부품, 과거에 로봇 산업 부품 국산화 수혜가 좀 있었던 종목이고,
기본적으로 모터 관련되어 있는 전문 제조업체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과거에 로봇 산업에 대한 이 부품, 로봇 시장에 대한 부품들이 국산화가 된다. 국산화에 대한 수혜로서 그 당시에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됐었던 거고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니까 진짜 로봇의 직접적인 것만 생각하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이 주변이 그런 쪽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 종목이 로봇 관련된 종목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로봇 관련주에서 로보로보도 찾아봤는데 로보로보가 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유진 로봇 여쭤봤더니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추리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다양하게 생각해 볼까요? 세 번째 힌트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도 역시 기발합니다. 코에 이게 피지가 맞아? 사실 정말 이 정도면은 뭐 다 힌트 드린 거고요. Yes! 그죠. 맞아요. 이제 외국인 친구에게 제가 요즘 참 요즘 막 피부가 저도 요즘 막 피부가 많이 안 좋아요. 막 밤늦게까지 제가 수면 시청자 부족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사실 뭐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사실 잠을 덜 자야지 시청자분들이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실 이런 이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정말 피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피부가 안 좋으면 피지라든지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인 친구한테 야, 너 그거 피지 아니야? 피지 났다! 라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 친구가 딱 이러죠. Yes, 피지. 피지, yes. Yes, 피지. 이게 피지가 맞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저와 같이 대답을 했네요. 예, 그렇게 대답해요. 외국인 친구가 yes, 피지. 그런 피지 종목입니다. 맞아. 맞아요, 피지 맞다고. 네. 그런 종목입니다. 예.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정답을 또 정답률을 높여줄 힌트를 만나봤는데요.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리하고 계신지 문자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자, 살펴보니까요. 강태공님, SPG입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들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하니까 주식마스터 강태공님, T로보틱스입니다. 라고 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동화 또 관련해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큐렉소, 다양한 의견 보이네요. 퍼스텍도 주셨고요. 로보티즈도 있고요. 휴림 로봇도 있습니다. 역시 로보로보 빠지지 않고 있네요. 상한가 제조기 강태공님, 많은 분들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추리해 주세요. 힌트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 과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지금 시장이 과연 하방의 시작일까? 내가 손절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매수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하지 마세요. 손절은 진짜 하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주셔야 시장이 더 빨리 올라갈 건데 뭐 이렇게 정말 손절하지 말라고 바지 끄댕이를 잡고 제가 이렇게 매달리는데 제발 아무도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3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고 뭐고 제발 손절 좀 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정말로 정 손절할 거면 레버리지라도 사달라고 정말 그렇게 부탁했었는데 지금 시장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할게요. 지금은 손절을 할 것인가 매수를 할 것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손절을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고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장은 상방을 잡아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지금은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강태공 전문가는 차트만 맹신한다고 해요. 저는 늘 차트만 맹신했고 그를 통해서 어떠한 악재든 호재든 웬만한 건 다 악재는 피해가고 호재는 찾아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극대화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트 분석을 하는 자체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과거의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차트, 앞으로 만들어질 차트를 예상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차트를 통한 미래 예측.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증시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이 과연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볼 거는 뭐냐고 하면은 자, 코스닥 증시요, 코스닥 증시고요. 오늘 볼 거는 정확하게 지금까지 연말 연초 코스닥 증시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왔냐입니다. 자, 2019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올 때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폭락했어요. 계속 폭락하고 연말까지 폭락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2020년도 연초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반등이 뭐가 나요?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무조건. 자,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나올 때 무조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한 번만 그랬느냐? 자, 그 다음도 볼게요. 그 다음도 뭐예요?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넘어갈 때요. 이 당시에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이슈만 가지고서 우리나라 시가 무너졌던 이 시점에서 연말이 다가오고 연초로 가는 이 시점, 10월 달까지 증시가 무너지고 연초로 가는 이 시점에서 뭐가 나와요? 증시가 작게나마 무조건적인 반등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그 전에는 어땠는지 보자고요. 그 전에는 과연 우리가 어땠느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볼 거는요. 지금 볼 거는 과거의 차트입니다. 자, 2017년도도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무너져요. 계속 무너지고 2016년도 17년 때도 계속 올라가요. 연말에서 연초가 될 때는 무조건적인 상방이 나왔다는 겁니다. 과거 제약바이오의 파동이 나왔을 때 그랬고요. 과거에 이제 브렉시트를 통한 증시 하락이 났을 때도 2015년도, 16년도 넘어갈 때도 증시 하방에서 상방으로 무조건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보면은 뭐 사실상 계속 보면 어때요? 계속 봐도 연말에서 연초는 증시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조작한 게 아니에요. 강태공 전문가가 뭐라고 과거에 있던 증시 차트를 조작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시면요. 지금 이 사이는 좀 생략했어요. 제가 이거 직접 하다 보니까 뭐 이거 20년치 다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생략했는데 실제로 2008년도 브렉시트를 통한 증시가 폭락이 나왔을 때도 2008년도 말에서 2009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뭐가 나왔느냐? 증시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만 놓고 본다고 하면요. 20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까놓고 봤을 때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갈 때는 증시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뭐가 나온다? 상승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상승.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반드시 무너지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상승으로 끝이 났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게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뭐라고 조작을 하겠어? 이거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지금 증시도 뭐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증시도 기본적으로 상방으로 끝나야 되고 내년 초에는 상방으로 가야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상방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봐야 돼요. 과연 상방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왜 우리나라 증시가 상방으로 넘어갈 것인가? 너무 간단하죠.
증시가 상방으로 나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왜? 우리가 다 아는 연초에 나오는 상장 폐지 시즌이 나옵니다. 상장 폐지 시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알죠?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말 그대로 상장성이 적격성이 부합한 종목들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을 들고 있는 뭐예요? 주식을 들고 있는 대주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퍼개미가 될 수도 있고 큰 손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는 우리는 모르지만요. 이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반드시 상장 폐지 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상장 폐지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가 나온다? 탈출, 불꽃쇼. 다들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상장 폐지된 종목은 제가 지금 종목을 찾아오고 싶어도 이 차트에 없어졌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주식을 하신 분들 알 겁니다. 상장 폐지 시즌 보면요. 진짜 상한가를 10방 이상 보내요. 상한가 10번 이상 보내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삐 거래정지 만들고 상장 폐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수익 빼기 위해서 물량 엄청난 시장에 이제 종목을 띄운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올수록 뭐예요? 종목에 대한 수익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증시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간단한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증시가 안 좋은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늘 얘기했지만요. 대선 시즌이 다가올수록 증시가 단기적으로 상방을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많은 투자자들이 대선이 제일 큰 빅 이벤트라는 건 알고 있지만 증시가 불안정하면 투자 안 하거든요. 영원까지 끌어서 모으려고 하면요. 지금 증시가 좋다는 판단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연말에서 연초로 갈 때 뭐합니까? 증시를 상방으로 만들어놔야 개인들이 야 지금 시장이 좋구나.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 시장이 증시 상방 나오니까 야 지금이 투자해야 될 때다 하고 들어온 그런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올 때는 증시를 상방으로 만들어놔야지 개인들이 지금 시장이 좋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가가 상한가 막 2방, 3방 나온다. 그럼 올라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빅히트 그냥 뭔지도 몰라. 그냥 최근 상장된 게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따상이라고 해서 상장되자마자 상한가니까 이게 빅히트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뭐합니까? 그냥 시장가 풀매수 때리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말 연초로 갈수록 절대적으로 시장 하방이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빅히트가 지금 이번에 상장됐는데 8시 59분에 상한가 매수 잔량이 972만 주랍니다. 정확하게 대략적으로 얼마 적혀 있어요? 2조 6천억 원. 우리 개인들 돈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개인들이 국민들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뭐예요? 이 빅히트 살려고 2조 4천억이라는 자금을 지금 갖다 바쳤대요. 지금 실제로 빅히트 물린 사람들이 다 저자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 뭐예요? 지금 증시에 수백조에 달하는 수십조에 달하는 대기 매수 자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기관들도 알고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개인들한테 돈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시장 무너뜨린다? 개인들이 다 도망갑니다. 시장을 좋게 만들어야지만 뭐 한다고요? 개인들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시장이 하방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방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현 정부가 밀고 있는 뉴딜 펀드. 지금 현 정부가 뉴딜 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달라 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증시가 폭락이 나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지금 정부가 펀드에 투자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증시가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묻지마 매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세 번째 똑같아요. 현 증시의 수백조의 매수 대기 자금이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지금 빅히트가 뭔지도 모르고 빅히트가 지금도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 빅히트 왜 사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상장되니까 상장되면은 그냥 따상 가더라 해가지고 빅히트 상따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묻지마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수백조가. 시장 조금만 상방을 자리 잡아주면요. 이런 수백조가 그냥 들어오는데 이 기회 시장을 놓친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다? 시장의 상방이다. 상방. 지금 시장의 상방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시장 상방에서 뭐예요? 그냥 찍으면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같은 시장에도 어제 같은 시장에도 그제 같은 시장에도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상한가를 몇 개를 갔습니까?
정말로 먹을 종목 많은 시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시장의 핑계로 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먹을 수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고 수익 실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만 봐도 최근에 넥스타이 70% 갔죠. 한솔음데코 103% 갔죠. 한국패키지 120%, KC 70%, 국영진 50%, 서한 50%. 여기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2개월 넘어간 건 일부러 적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아서. 2개월 넘어간 거 다 적으면 100% 이상 수익 드린 게 벌써 10개, 20개가 넘어가요.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들만 수익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지금 현 증시가 상방으로 가야 될 이유는 너무 많고 지금은 개인들이 털고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털릴 것인가,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건 전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요. 내년에 여러분들 계좌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이런 종목들 매수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드리긴 애매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강태공처럼 진짜 그냥 강태공처럼 저는 뭐 제가 뭐 얼마나 잘한다고 제가 뭐 얼마나 안다고 이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겠어요. 그냥 저도 그냥 잘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몰랐던 분들은 배우세요. 그냥 찍으세요. 몰랐던 분들 배워서 찍으면 그냥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이제 지금 이 시장이란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 바꿀 수 있는 시장 다가오고 있고요. 정말 계좌 바꾸고자 한다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방송을 찾아온다고 하면요. 장세 무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이번 주에도 상한가 간 종목들이 10개 이상이 나왔는데 그중에 10개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켰던 종목이에요. 이어지는 방송 통해서도.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정해져 있고요. 배우기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어지는 방송까지 쫓아온다 하면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다들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뜨거운 계좌를 위한 그리고 매매를 위한 비법 강의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힘 키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자, 오늘은 승리팀의 리더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 강태공 전문가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 종목 전략은 물론 쭉쭉 뻗는 수익률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승부수 역시나 기대가 큽니다. 사실 근데 뭐 승부수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번 이런 수익률 게임을 나왔고 매번 나올 때마다 어떻게 1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정말로 그것은 운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고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소개시켰던 종목들 다 찾아보세요. 1년 동안 다 찾아보세요. 정말로 수익이 안 난 게 있는지. 물론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적어도 승률 80%, 90% 이상은 나왔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50%,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어지는 방송까지 찾아오신 분들에게 그런 종목을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말 내년에 여러분들 계좌를 바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비법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10시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 검색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히든스탁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강태공 전문가의 얼굴이 있고요. 그 밑에 빨간색 박스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셔서 10시부터 강태공 전문가의 비법 여러분들 많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잠시 후 10시 더 많은 이야기 담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와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